자, 지금부터 우리가 마지막 활용 단계인 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삼각함수에 관련된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x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제한 범위를 안 두면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주의할 사항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의, 바로 제한 범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한 범위 확인 필수. 자, 요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를 줄 때 제한 범위 줄 테니까 이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달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최적화 정리 필수. 이게 되는 거야. 최적화 정리 필수. 상대방이 문제를 쉽게 주지는 않겠죠.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야 되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기 첫 번째는 뭐다? 각도가 일치돼야 한다. 각도가 일치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종류는 무조건적으로 한 종류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수는 반드시 1차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 정리까지 했다면 이제 내용에 들어와.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과정은 뭐냐? 삼각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동심원을 활용해 주세요. 동심원 활용. 동심원 활용.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내용. 올, 싸, 탄, 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사분면에 따른 부호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과정에서 sin x가 만약 a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a라는 것은 1보다 같거나 작다. 이 범위 안에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 없는 건 만약에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데 최대치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호 확인.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사분면을 결정해라. 사분면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각 구하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로 세타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만약에 사분명할 때 여기가 만약에 3분의 파이야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일반각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파이 또 하나는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특수가 세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각 표현하기 이렇게 설명하시면 문제는 모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풀이 과정은 단순하게 요거 하나인데 그 앞에의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꼭 주의를 해달라라고 강조해 줍니다. 요거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삼각 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될 거냐? 삼각 부등식. 이때는 동심원을 먼저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일반각 구해주시고요. 일반각 구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삼각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현재 범위값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범위값 구하기.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건 sin x가 a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됐을 때요. 그래서 절대값 a가 1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in x가 a보다 같거나 작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sin x가 a다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각을 구해라. 근데 이 과정은 앞에서 설명했던 방정식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 그래프 그린 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위값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것은 범위값 표현하기. 범위값 표현하기. 자,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이 과정 매우 쉽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 얘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왔던 과정, 이 최적화 정리나 제한 범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방정식의 경우는 딱 우리가 원하는 사분면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함수까지 그려서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방정식에서는 오직 동심원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대수비교니까 눈으로 봐야 되니까 동심원과 상악함수 그래프를 둘 다 확인해 줘야 한다는 걸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매핑의 끝입니다. 그러면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9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범위가 0부터 해서 x가 어디까지야? 2파이까지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제한 범위가 0부터 x가 2파이 사이야. 그런데 2파이의 등호가 빠졌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가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각도는 다 똑같죠. 그런데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야. 그러면 얘를 뭘로?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한 종류를 만들어주고 한쪽으로 이항해 준다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게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2 사인 x 플러스 1과 사인 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자, 그렇다면 현재 사인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정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올, 싸, 탄, 코 이게 되겠죠. 현재 사인 x 맞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넘겨주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일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사인은 여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6분의 파이. 여기도 6분의 파이. 그러면 x라는 것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와 또 하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준 값이다. 왜? 모든 각은 현재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값을 두 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x가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x가 1 나올 때는 언제예요? 바로 요 각도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분의 파이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을 구해보는데 현재 요거 더해주면 얘랑 얘랑 지워지죠. 그러면 얘는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래서 전체 합은 2분의 7파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정답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까 기본기만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상대방이 주는 건 이번에는 제한 범위가 0부터 x가 4파이까지야. 그러면 x가 4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를 두 바퀴를 돌려주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각도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얘가 각도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정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2사분면이지. 그러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x니까 이게 y축과 벌어진 각도야. 그러면 얘는 모양이 바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걸 정리했을 때 4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쳐지면 플러스 4 사인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니까 2, 2, 3, 1인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사인 x 플러스 3과 2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x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는데 이 과정의 삼각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이 값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sin x가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일까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sin x가 양수인 거니까 올, 싸, 탄, 코. 그러면 여기구나 라고 설명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수각이 얼마다? 바로 30도인 6분의 파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x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는 6분의 파이,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지금 제한 범위가 4파이까지야. 그러면 한 바퀴를 더 돌려줘. 그러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와 여기는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면 요거 합했을 때 값은 얼마가 나온다? 현재 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이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합하는 순간에 5파이가 되면서 전체 합은 얼마다? 바로 6파이다 라는 값을 솎아내시면 끝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정식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쉬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12번 이제 킬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